오, 웬일로 사람이 없대? 팀장님 주말에 뭐 하셨어요? 저 이번에 미술관 다녀왔어요. 미술관이요? 어땠어요? 한번 보실래요? 이야, 예술이다. 이런 건 어떻게 그릴까요? 그쵸? 그럼 혹시 그거 아세요?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등 역사적으로 유명한 예술작품을 보게 되면 그 분위기에 압도당하거나 매우 강렬하고 경이롭다는 인상을 받곤 하죠. 이런 작품들은 시대에 따라 그에 맞는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해 만들어졌는데요. 별이 빛나는 밤은 유화로 그렸고, 비너스의 탄생은 달걀 노른자와 안료로 섞은 템페라로 그렸고, 다비드상은 정으로 일일이 대리석을 깎아서 조각했죠. 그렇다면 붓이나 물감, 정과 망치 등 작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도구가 마땅치 않던 시절에는 무엇을 사용해서 예술작품을 만들었던 걸까요? 선사시대 대표적인 예술작품을 꼽으라면 라스코 벽화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들소부터 노루, 사슴, 곰, 심지어 매머드까지 야생의 동물들을 사냥하는 모습이 굉장히 생동감 있게 그려져 있죠. 당시에는 망간이나 목탄으로 그림을 그린 다음 철의 사나무를 이용해서 붉은색이나 노란색을 칠했는데요. 동굴 안에 튀어나온 곳을 활용해서 동물의 뿔로 표현하기도 했죠. 우와, 크크 원시인 센스 미쳤고. 근데 어떻게 아직까지 안 지워진 거야? 동굴 내부의 습기가 벽화 표면에 굳어지면서 코팅제 역할을 해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산사태 등으로 입구가 막히니 태풍이나 폭설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죠. 이래나 저래나 깊은 동굴 속에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 가장 필요했던 건 어두운 벽을 비춰줄 불이었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 그림을 그리기 위한 최초의 미술 도구는 불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최초의 조각상이라고 알려진 발렌도르프의 비너스를 보면 배 부분에 마치 배꼽을 만든 것처럼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구멍은 의도적으로 만든 구멍이 아니라 이미 파여있던 구멍이라는 사실. 아무 돌이나 주워서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무언가를 생각해서 조각을 한 게 아니라 우연히 길에서 발견한 돌의 모양을 보고 이거 옆집 철수 닮았네, 크크. 라고 생각하고는 그에 맞춰서 조각을 했다는 거죠. 야, 이제는 우리 인류 조상들의 창의력이 경이로울 지경이네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먼 과거에는 자신의 신체 부위를 비롯하여 돌이나 동물의 뼈 등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로 예술활동을 해왔는데요. 이와 반대로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자신만의 기상천외한 도구들로 창작력을 불태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앨리슨 코트송이라는 화가는 극사실주의와 정통기법을 혼합한 형태의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다름 아닌 집 안의 먼지들. 진공청소기의 먼지가 가득 찰 때까지 차곡차곡 모으느라 한 작품을 그리기 위해선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막상 그림을 보면 먼지의 색감이나 분위기가 정말 잘 어우러지는. 이 밖에도 미국에 살던 크리스 트루먼이라는 예술가가 개미로 그림을 그려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의 작품을 위해 희생된 개미의 수는 무려 20만 마리였다고 해요. 수년간 작업을 하면서 개미에게 공격을 가해서 의식을 잃기도 부지기수였다고 하는데,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는 이 작품을 두고 사람들은 작은 개미들이 모이면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고 말했다는데, 아무튼 우리는 마땅한 도구가 없던 시절에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주변 환경의 모든 것들을 이용해 예술 활동을 이어나갔는데요. 도구의 발전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예술 활동이 가능해진 요즘, 과연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마냥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인류의 아주 먼 조상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했던 건 오로지 양손과 두 발뿐이었는데요. 이후 불을 발견하고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서 현존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까지 진화하게 되었죠. 이처럼 도구의 발전은 인류의 진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더욱 정밀하고 편리한 도구들이 개발되면서 농업, 공업, 서비스업 등 전 산업에 걸쳐 혁신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고, 다양한 분야의 활동들을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기술과 도구의 혁신적인 발전이 이제는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렘브란트의 작품을 학습시켜 그의 화풍을 그대로 재현하고 AI가 단숨에 만들어낸 그림이 미술전에서 1위를 하거나 경매를 통해 5억 원에 낙찰된 것들을 보면 말이에요. 이제는 예술이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는 믿음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예술은 자신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수단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는 예술 작품을 보면서 무언가를 상상하고 감정이 변화하고 누군가를 이해하곤 하죠. 그럼 만약 AI가 창작한 그림, 음악, 소설을 보고도 이러한 내면의 크고 작은 일렁임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작품은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인정해야 하는 걸까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예술이고 어디부터 예술인 걸까요? 폴 고갱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작품 귀퉁이에 이런 문장을 써놓았다고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제는 또 다른 시선으로 예술을 바라봐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번 주 주말에 같이 미술관 가실래요? 이번 주 주말에는 이미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 주는요? 다음 주엔 개밥을... 다다음 주는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다다음 주 시간 괜찮지? 그럼 다다음 주에 보자. 알겠어. 팀장님 혹시 뭐라고 하셨죠? 아니요.